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전인교원으로 이제 지원했던 학교들에서 면접을 봤었는데 그 학교들에서 또 이상한 어떤 점들이 발견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일단은 내가 다른 영상에서 이제 2024년 6월에 중앙대에서 총장 면접까지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전현무가 뭔가 접근해서 총장한테 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정황을 내가 얘기했었잖아. 그리고 그 중앙대 교무팀 직원이랑 내가 통화한 내용도 공유를 했고.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이제 납치 감금으로 인해서 고려대 면접을 못 갔잖아. 고려대 1차 서류 붙고서는 면접 못 가서 결국에는 그거 강요 협박으로 고소하던 당시에 경찰이 그거 궁금해 해가지고 결국엔 교무팀 직원까지 전화시켜줬자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2024년도에 지원했던 학교들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내 그 커리어상 내가 이미 논문 써놓은 것들은 이런 게 다 미국 저널이고 막 이렇기 때문에 막 온갖 데 다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커트라인이 있는 거야. 어떤 학교 밑으로는 지원하기도 애매한 거야. 내가 너무 실적이 많은 거야. 그러기에는. 그래서 특정 학교들밖에 못 지원하는 거야. 특정 학교들이라고 하면은 좋은 학교인 거야. 사실은 결국에는. 그 좋은 학교들이니까 내가 몇 개 학교를 지원하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지원해봤자 뭐 한 열 몇 개밖에 지원 안 했나? 여태까지. 그러니까 올라오는 뭐 학교들은 많은데 그 중에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한정되어 있고 그게 대부분 좋은 학교들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인교육 면접을 2024년도에도 한 4개밖에 지원 안 했고 그 4개 다 면접 받았어. 그리고 그 다음 연도 2025년도에도 또 한 4개 지원했나 봐. 그때도 다 면접 다 받았어. 거의 다 면접은 받아. 그 면접 못 받은 학교도 뭐 2개 정도 있어. 두세 개? 3개 정도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 지원한 학교가 열 몇 개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근데 면접에 갈 때마다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야, 또. 2025년 3월, 4월에 이제 고대랑 동국대에서 면접을 받았거든. 그때 있었던 이상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2024년 4월인가 그때쯤에 고대랑 동국대 둘 다 면접봤는데 일단 고대에서 면접 받은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 고대는 내가 같은 과에 또다시 지원한 거야. 2024년 납치 감금이 발생했던 시점에 내가 고대 면접 못 갔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다른 영상에서 그걸 공개했었잖아. 그 이메일 왔던 거, 그리고 이메일 내가 답장했던 거, 그리고 교무팀 통화했던 것도 경찰한테 넘겨줬던 거, 그런 거 다 내가 보여줬잖아. 근데 그 같은 학과에 내가 다시 지원한 거야, 다음 해에. 그랬더니만 또 붙은 거야, 면접을. 그러니까 면접에 오라고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면접에 갔거든. 그래서 면접 분위기 굉장히 좋았어. 그 과에 그 피시랑 나랑 잘 맞는 거야. 그러니까 또 불렀지. 내가 면접 못 갔는데도 다시 불렀잖아, 걔네가. 갔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인스타 릴즈에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 있잖아. Not My President라는 이 사진이 계속 뜨는 거야. 이 면접에 갔다 오고 나서. 근데 이 과가 내가 지원했던 이 과가 정치 성향이 뚜렷한 과인 거야. 어떤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과야. 나는 그 성향을 딱히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반대 성향을 가진 것도 아니야.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야. 근데 저게 자꾸 뜨는 게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정치 캠프 일한 적 있어. 그러니까 대선 캠프 일한 적 있는데 대학교 때 일했던 대선 캠프는 지금 현재 대통령은 지금 좌파 정권이잖아. 근데 나는 우파 정권에 그 뭐지? 대선 캠프 일을 했던 거야. 근데 그거는 뭐 나의 정치 성향이랑 상관있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부모님이 아시는 분이 거기에 비서관으로 있었어. 비서실장님으로 계셨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내가 약간 뭐라 그러지? 그 휴학하고선 놀고 있었어, 집에. 그랬더니 막 엄마가 뭐 여행 갔다 오고 놀아서 그냥 계속 뭐 해외 봉사 갔다고 이랬더니 엄마가 뭐라도 하라는 거야. 그때 인턴을 하라는 거야, 뭐라도. 그래서 엄마가 거기다 그냥 아는 사람 있으니까 거기다 집어 넣은 거야, 나를. 내가 경험이라도 쌓으라고 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정당 가입도 권유를 받았는데 내가 안 하겠다고 했어. 난 정치 성향이 없으니까. 괜히 그런 거 가입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일도 한 두세 달밖에 안 하고서는 그리고선 교환학생 갔었어, 그때. 그러니까 별로 뭐 엄청난 뭐 정치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내가 딱히. 근데 지금 내가 고려대에 지원했던 과 사람들은 나랑 그렇게 굳이 따지자면은 좌파 정권 사람들인 거야. 좌파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은 과야. 그래서 이 면접을 보고 나서 저 사진이 계속 뜨니까 내가 되게 찜찜했어. 내가 어쨌든 그 대선 캠프 일했던 거를 동문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 그거를 내가 어디다 막 광고하듯이 막 알리고 다니지 않았단 말이야. 그거 몇십 년 전 일이야. 몇십 년, 십수년 전 일이니까 내가 그거를 굳이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동문회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다는 게 난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걸 어떻게 알았지? 이거 전현무가 뒷조사한 내용인 거야, 결국에는. 왜냐면 내가 예전에 어디 사이트에 내가 내 그 웹사이트잖아. 교수 웹사이트에 올려놨던 CV라고 이력서에다가 내가 그걸 적어 놓은 적이 있어, 한 번.
예전에. 그러고선 나중에 지웠거든, 그거를. 왜냐면 내가 어떤 특정 정신 성장이 있는 게 아닌데 그걸 오해할 수 있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지웠었어.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만약에 전현무가 봤다면 그게 나중에 지웠으니까 내가 한국 들어오면서 그걸 지운 거란 말이야. 근데 해킹당하고 뭐 전현무가 내 뒷조사하고 이랬던 건 2023년도부터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때 미국에 있을 때였고 미국에서 내가 무슨 대신 캠프에 일하든지 누가 관심 있어. 야, 내가 거기다 그냥 놔뒀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정치 성향이 너무 그게 너무 막 서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다 지워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전현무가 그걸 봤다면 내가 우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이 좌파 성향이 강한 이과에다가 나에 대해서 얘기했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러고 나서 이런 릴즈만 뜨는 게 아니라 그 과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들이 엄청 많이 뜨는 거야. 뭔가 기자가 접근해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고 나에 대해서 뭔가 서로 간에 오가는 대화 같은 릴즈가 엄청 많이 뜨는 거야 내 핸드폰에. 그게 내가 그랬잖아. KT 소니품 남자애들 그 KBL 애들이 자기네들이 무슨 대화 하는지도 내 핸드폰에 릴즈 형식으로 계속 떴다니까. 뭐 자기네들이 돈 받고 뭐 돈을 받기로 했다는 둥뭐 나도 역시 진술 받고 싶으면 돈을 줘야 된다는 둥뭐 이런 식의 릴즈가 엄청 많이 떴었단 말이야. 그게 비슷한 시기야. 이때쯤에 이 그 학과 면접 받던 시점하고 그다음에 KBL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는 대화 내용이 내 핸드폰 릴즈 뜨기 시작한 그때가 다 같은 시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고대 면접 보고 나서 이 고대 학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막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게 기자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왜냐면 기자가 박준영한테도 접근했다니까. 박준영한테 접근해서 돈을 얼마 줄 테니까 뭐 그러니까 돈을 얼마 준다고 기자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기자가 그 여자 나를 말한 거지. 내가 스토커냐 협박범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갔다고 했잖아. 그래서 박준영이 아니다 그냥 자기랑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고 정리가 됐다고 했었잖아. 똑같은 거야. 이 고대 면접에도 고대 학과 사람들한테 마치 기자가 접근해서 뭔가 나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 같은 릴즈가 계속 뜨는 거야. 그러더니만 여자가 없어 그 과에. 그때 여자 한 명을 뽑긴 뽑아야 돼. 이런 식으로 또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나 봐. 근데 내가 유일하게 여자로 면접 봤던 사람인가 봐. 그래서 나를 뽑아야 된다는 식으로 누군가가 얘기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근데 성향이 뭐 우리랑 안 맞는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뭐 내가 또 욕을 엄청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막 온갖 종류의 얘기들이 막 떠 있는데 그 릴즈가 다 교수들끼리 하는 대화 내용이 거기 떠 있는 거야. 그 도청을 한 거지 내가 보기에는. 근데 욕을 하는 이유는 뭐야?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욕을 하는 거야, 나는. 나는 평소에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내가 막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욕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계속 스토킹하고 뭐 이러면 쌍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 누가 막 벽투시 카메라로 집을 쳐봐, 계속. 24시간 쳐보고 있어. 그리고 핸드폰에 막 그걸 계속 띄워. 그리고 막 미행부터가 막 사람 죽일 것 같이 막 쫓아다녀, 계속. 조폭을 막 붙여. 집에 막 협박해. 납치 감금해서 막 정신병원 쳐넣으려 그래. 그럼 쌍욕이 나오지. 당연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쌍욕을 하고 다닌 거야, 사람들한테. 그리고 제대로 진술 안 하거나 이렇게 막 그 전현무 측에 붙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욕이 나오는 거야, 그냥. 근데 막 쌍욕을 하는 여자라는 둥, 아니면 좌파 정권을 싫어하는 여자라는 둥, 아니면 뭔가 뭐 그런 식의 릴즈가 계속 뜨면서 여자를 한 명 뽑아야 된다는 둥, 뭐 이런 대화 내용들을 봤을 때, 이거는 학과에서 하고 있는 대화 내용이고, 기자가 붙어서 나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소리를 교수들한테 했나 보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 그렇게 기자가 붙던데, 그 기자도 어디 기자라고 했는지 알아? 뉴스타파 기자래, 뉴스타파 기자. 뉴스타파 기자라고 자기가 띄웠어, 나한테, 핸드폰에. 내가 뉴스타파를 검색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뉴스타파 기자들이 최고야. 막 이런 식으로 떠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전현무가 뉴스타파에 어떤 식으로 압력을 행사한 다음에 뉴스타파 기자들한테 돈을 준다든지 뭐 기부 형식으로 거기는 기부 받잖아. 기부 형식으로 받은 다음에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 수 있는 거지. 나를 뒤를 캐는 것처럼 마치. 그 뉴스타파도 좌파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뜨기 시작해서 난 이거는 그러고 이 학교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전현무가 나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했구나. 이걸 대충 짐작을 한 거야. 실제로 떨어졌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면접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얘네가 다 호의적이었고 내가 면접 1순위였어. 면접 그 순서가 거의 그 우선순위라고 보면 돼. 내가 고려대 면접 갔을 때 4명의 후보가 있었고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 그리고 얘네는 이미 여자를 뽑아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잖아. 그리고 나를 1순위에 놨다는 거는 나를 뽑겠다는 의도였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떨어진 거야 결국에 면접을. 면접 이후에 얘네는 총장 면접이 따로 없어. 고대는 총장 면접이 없어. 만약에 학과에서 면접 붙잖아? 그럼 그걸로 끝이야. 그럼 나는 원래 1순위로 들어가서 만약에 내가 면접 이상하게 하지 않았어. 면접 잘했어. 그럼 내가 뽑혔어야 맞는 거야. 근데 뽑히지도 않고 떨어졌다는 거야. 그리고서 저런 릴즈가 계속 뜨니까 나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했구나. 이렇게 대충 내가 짐작을 한 거지. 그리고선 동국대 면접이 바로 다음에 있었어. 뭐 한 2, 3주 있다가 동국대 면접이 있었거든. 이것도 비슷한 과야. 근데 이거야. 고대에 있었던 그 과는 약간 좌파 성향이 강한 과였고 동국대는 경영대였어. 경영대는 우파 성향이 강한 보통 경영대는 우파 성향이 강해. 근데 뭐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논문 여러 개 썼지만 이 과에서 이 경영대에서 원했던 어떤 분야가 있잖아. 근데 분야에 관련된 논문을 앞에다 놓고 그거를 위주로 설명을 했단 말이야, 내가 면접 때. 근데 마지막에 하나 그냥 번외로다가 내가 뭔가 설명하면서 정치 관련된 내가 페이퍼 쓴 게 있어. 정치 관련된데 정치랑 경제가 어떻게 연관된지 약간 거시적으로 내가 쓴 페이퍼가 하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를 소개했어서 그냥 아주 짧게 면접이 예를 들면 한 40분 걸린다고 쳐봐. 40분 중에 1, 2분밖에 소비를 하지 않은 어떤 페이퍼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정치 관련된 페이퍼인 거야. 근데 웃긴 게 앞에 부분에 자기네 분야 관련된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네 분야에 관련된 페이퍼에 대해서 질문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동국대에서. 근데 얘네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별로 없어. 마지막에 정치 그 페이퍼에 대해서 엄청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마치 내 정치 성향을 알고 있거나 내 정치적인 어떤 배경을 궁금해하는 것처럼 그걸 물어보는 거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었던 거야. 이걸 왜 물어봐? 이렇게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걸 물어봐 싶은 거야, 그거를. 그게 중요한 페이퍼도 아니었고, 물론 그게, 그, 뭐지, 임팩트 팩터라고 그게 되게, 좋은 저널에 있는 거긴 했어. 근데 그래도 그 페이퍼가 이 면접의 중심이 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걸 막 물어보더니 한 명의 교수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한국 학회에 뭐, 왜 안 가냐는 거야, 한국 학회에. 근데 내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고 한국에 별로 아는 사람도 없어. 이 경영 학회에 별로 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한국 학회보다 난 미국 학회 맨날 갔었고 그리고 그때 스토킹 때문에 한번 한국 학회에 누가 오라고 초대를 해주셨는데 내가 못 간다 그랬어 그때. 내가 스토킹 때문에 미행이 엄청 붙을 때라서 되게 무서워해서 밖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를. 그래서 내가 어떤 교수님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학회를 이번에는 못 가고 다음번 참석할게요 이러고서는 못 갔어 한 번을. 근데 이 동국대에서 내가 마치 한국 학회에 안 다닌다는 걸 아는 것처럼 질문하는 거야. 한국 학회는 왜 안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학회는 가봤어요? 이렇게 묻는 게 정상적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이력서나 이런 거 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한국 학회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거 알 수가 없는 거야, 얘네는. 근데도 나한테 바로 물어보는 거야. 한국 학회는 왜 안 가요? 막 이래. 그게 또 이래. 내가 발표 내용이 예전에 고대에서 했던 면접 내용을 조금밖에 수정을 안 했어. 거의 비슷한 분야라서. 근데 고대에서 했던 분야랑 동국대에서 하는 면접 분야랑 약간 겹치긴 하지만 어떤 분은 좀 다른 게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수정을 막 엄청 많이 하진 않은 거야. 그랬더니 동국대에서 바로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뭐 이런 분야랑 관련 있는 거지. 우리랑 상관없는 거다. 막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게 고대 분야야. 고대에서 뽑으려고 했던 그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동국대에서. 그러면서, 이거는 뭐 다른 학교에 뭐 이런 분야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거야. 마치 알고 있는 듯이. 되게 찜찜한 거야. 정치 관련된 얘기도 하는 것도 이상하고, 한국 학회 안 간다고 가정하고 나한테 질문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왜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지원서에 쓰지 않았어. 한국 학회에 간 적이 없다. 뭐 아니면 학회에 갔던 이력 이런 거 쓰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이 나오냐는 거야. 그리고 이 분야는 고대에서 지원했던 바로 전에 면접했던 그 분야랑 더 맞지 우리랑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와?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또 누군가 접근해서 여기다가 이상한 허위사실 유포했나 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 하나 더 얘기하자면 나는 정치 성향이 막 이렇다 저렇다 할 사람이 아닌 거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우파도 아니야 딱히. 우리 엄마 아빠는 심지어 좌파의 어떤 되게 유명한 사람이랑 친분이 엄청 두터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좌파 우파의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파에도 아는 사람 있고 좌파에도 아는 사람 있고 그냥 정치인 인맥이 조금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근데 뭐 내가 뭐 not my president 이런 거 할 만큼 내가 우파적으로 뭐 개입이 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소문이 떠들고 그런 게 핸드폰 릴즈에 막 뜨고 그 면접 갔더니 정치적인 성향을 계속 궁금해하고 나는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어. 나는 미국 정치에는 관심 많아. 미국에서 계속 있었었고 내가 미국에서 페이퍼 쓸 때 계속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 페이퍼 내가 쓰는 내용 자체가 미국의 정책과 경영 이런 게 다 연관된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미국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나는 한국 정치나 한국 뭐 좌파 우파 이런 거 관심이 없단 말이야 별로. 근데 자꾸 저런 식으로 면접 때 저런 내용이 나오고 아니면 뭐 핸드폰 리즈 저런 식으로 뜨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내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은 동국대 면접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지원할 때마다 학과에 미리 이메일 보내는 거야. 내가 스토킹으로 인해서 지금 1년째 이런 고생을 하고 있고 이미 중앙대 그리고 이외에 다른 학과에서 면접할 때 어떤 특정 방식으로 어떤 뭐 허위사실 유포되고 이런 거를 정황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누군가 외부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다 차단하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면 나한테 먼저 알려달라. 이렇게 내가 이메일을 다 보낸 거야.
그 다음부터는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 발생한 일은 뭐냐면 예를 들면 지원 사이트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저 2024년 8월 있잖아. 이하여대 지원했을 건데 그때. 이하여대는 내가 면접을 떨어졌어. 아예 그 뭐지 1차에서 끝났어. 근데 이 8월 이때 지원한 게 웃긴 게 뭐냐면 6월 달에 그때 중앙대 막 면접 보고 총장 면접 갔다 와서 총장 면접 후에 뭔가 나에 대한 정보가 총장으로부터 전현무한테 전달된 정황이 있어서 내가 교무팀에 따지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 그게 7월이야. 2024년 7월이야. 그리고 8월 달에 지원을 몇 개 안 했는데 그때 이하여대를 지원한 거야. 근데 내가 그랬잖아. 그때 이미 벽두시 카메라 우리 집 쳐보고 있을 때야, 이때가. 내가 그때 와이파이도 연결 안 하고 집에다가 핸드폰도 없애고 집에 유선전화만 깔고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컴퓨터를 하려고 그러면 PC방 가서 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PC방 갔을 때 PC방이 막 새벽에 나갔어. 12시, 밤 12시에 이거 이하에다 지원하려고 밖에 나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벽두시 카메라로 집구석 쳐보고 있으면은 내가 밖에 나가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밖에 나갔어. 이하에다 지원하려고 들어갔더니 사이트가 지원이 안 되는 거야. 뭔가 사이트가 다운됐어, 예를 들면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한 거야, 이하여대 다음날. 이거 왜 사이트 다운됐다 했더니만 새벽에 잠깐 안 돼가지고 그거를 자기네가 고쳤다는 거야. 근데 봐봐. 보통 지원 사이트에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갑자기 접속해서 막 다운되는 일이 그렇게 많아? 나는 그런 일 거의 없다고 생각해. 특히 새벽 12시 넘어가지고, 밤 12시 넘어가지고, 그때 뭐야,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매일인데, 그때 누가 뭐 그렇게 지원한다고 거기 새벽에 들어가 있어. 보통 낮에 하잖아, 이런 거. 근데 내가 들어가려고 했더니만 그때 사이트가 다운돼 버린 거야, 그냥. 그러고선 내가 물어봤더니만 그게 다운됐다고 연락이 다른 사람들도 왔었대. 근데 그 이메일 왔던 시간이 12시부터 밤 12시 반부터 뭐 몇 시 사이라는 거야. 내가 PC방 가서 이거 지원하려고 나갔더니만 이게 다운된 거야, 이 사이트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좀 그런 거야. 왜냐면 7월에 이미 내가 중앙대에 막 따졌잖아. 그러니까 전현무가 직접적으로 어떤 학교에 접근해가지고 내 정보를 캐내거나 나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일 수 있잖아. 그러면 지원 자체를 힘들게 만들면서 저런 식으로 사이트를 다운시켜버릴 수 있는 거지. 밤 11시, 12시에 뭐 12시 넘어가지고 이게 사이트가 다운될 이유가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야. 이거 내가 전화한 그 통화 내용도 가지고 있어, 내가. 근데 비슷한 일이 2026년 4월에 또 발생한 거야. 한양대 지원하러 갔어, PC방에. 그래서 지원하고 있었어. 그래서 지원하다가 내가, 중간쯤에, 이거는 지금 지원해서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중간쯤에 내가 멈춰놓고서는 그냥 껐어. 근데 그러고서는 집에 왔단 말이야. 그 다음날 토요일이었어. 토요일에 다시 가서 거기 내가 멈춰놓은 그 지점이 있잖아. 거기서부터 다시 지원하려고 넣었거든? 그랬더니 입력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거기가. 그래서 내가 또 이것도 엄청 짜증난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이메일 보내봤어. 한양대한테 아침에. 그때 이러는 거야. 뭔가 세팅이 바뀐 것 같대. 자기네 말로는 뭔가. 근데 그럴 이유가 없어. 그 탭이 원래부터 그러니까 있었던 탭이야. 원래부터 있었던 탭인데 그게 뭔가 얘네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얘네는 뭐 전현무가 막 해킹해가지고 사이트를 막 다운시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지. 근데 나는 그렇다는 거야. 나는. 왜냐면은 2024년 뭐 그 중앙대 그 2025년도에 2월 3월 4월에 그 고대랑 동국에서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내가 모든 학과에 계속 얘기를 했다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혹시라도 뭔가 외부에서 그런 식으로 누가 접근하면 다 차단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메일을 다 보냈잖아. 그럼 그런 방식으로 전현무가 뭔가 내 업무 방해를 한다든지 내 취업 방해를 할 수는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이트를 막 다운시켜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야, 나는. 왜 하필 내가 입력하다 말아버린 그 시점부터가 입력이 안 되냐는 거야. 다른 탭은 다 열려. 그러니까 내가 입력하던 그 탭만 열리지가 않는 거야, 갑자기. 아무튼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왜냐면 이미 이메일이랑 내 전화랑 해킹한 것도 수십 차례잖아. 그 2년째 나를 막 해킹해서 막 괴롭히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충분히 저렇게 내가 뭔가 학교 지원할 때도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가능한 일이지. 이미 중앙대에서 접근했었고, 뭐 고대에도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나 납치 감금해서 고대 면접도 못 가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 이런 상황들이 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저런 지원할 때 그런 사이트 다운되는 것도 새벽에 다운되는 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내가 입력하던 그 탭부터 입력이 안 되고 다른 탭 다 돼. 그것만 안 돼. 내가 입력해야 되는 그 부분만 안 돼, 갑자기.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지. 이거는 다 뭐 나는 솔직히 이거 다 전현무가 어떤 부분으로 해킹에 관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학교들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겠지,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다운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해킹 하도 많이 당했으니까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